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1월 11일) 이 아침부터요, 수많은 단톡방과 심지어 제 개인 연락까지도 계속 오면서 상당히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다 제쳐버리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생각을 하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상당수 이 많은 국민들이 검찰과 언론들의 이 여론 공작에 휘둘리고 있구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굉장히 대단히 희망적인 착각이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도에 대한 통계를 어디서 낸 건지, 그리고 그 조사 대상과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서는 이게 비극이 아니라 코미디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를 대상으로 해서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윤석열이 24.7%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낙연 대표는 22.2%로 2위,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18.4%로 3위로 이름을 올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응답률이 3.8%라고 하죠. 1022명 중에 3.8%라고 한다면 응답자의 수는 38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9명 정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소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연령별로도 이렇게 쭉 나눠보면 50대에서 24.4%, 그리고 60대 이상이 31.8%, 절반이 넘는 수가 바로 5, 60대 분들인 거고요. 그 수를 확인해 보면 9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실상 이 지지율이 대선에서의 승리 결과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집계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아주 빈약한 그러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우뚝 섰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통계를 낸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라는 곳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연역,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그들의 의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길리서치는 1997년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고, 1998년 3월에는 사업본부가 신설이 되는데 그 지역이 부산과 경남이었죠. 그리고 2011년 매일경제, MBN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길리서치의 회사 연역만 보더라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지 대략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표인 홍영식이라는 인물은 또 가관입니다. 홍영식은 유경재단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기도 했었고요. 유경재단, 유경수 여사의 그 재단이죠. 그리고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 숨김없이 과감하게 공개적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이 기관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아주 편향적인 인물인 거죠. 다음 세 번째, 한길리서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 회사로 쳐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그 역량 자체도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보여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길리서치의 통계에 대해서는 무언가의 동향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업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길리서치의 이런 논란이 되었던 이번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에는 이런 질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 전체 후보 중에서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아주 황당하게도 여기에 선택지는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기타 인물, 없다, 잘 모름, 이렇게 9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그 설문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딱 이 9가지 선택지밖에 없더라고요. 즉,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그 후보가 전혀 없었고요.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에서 계속해 거론되어 왔던 오세훈이며 원희룡, 주호영, 뭐 아무튼 간에
국힘 쪽 인사들은 완전히 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무소속인 홍준표만 덩그러니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상 해당 통계의 수치는 국힘을 지지하는 이 극우 지지층이 찍을 사람이 없기에 윤석열을 찍게 만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1위로 만드는 여론조사라 봐야 할 겁니다. 국힘의 잠룡이다 뭐다 하는 그런 이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은 게 아니라 정부랑 사실상 맞대결 구도로 이 행정부에 대해 항명을 하고 있는 그 윤석열 한 명밖에 이 조사에서 찍을 애가 없구나.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가 윤석열에게 몰표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다음 5번째.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 역시 한길리서치의 조사 내용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되려 윤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한 것이다. 김건희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부분과 특수활동비 논란 부분 등 윤석열을 계속해 털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나오는 게 없으니 윤석열에 대한 주목도만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야권에 이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계속해서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 집계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효과도 없는 장난질에 불과할 뿐이지만 중도층과 또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 무관심한 층에서 이것을 접했을 때 윤석열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을 했다.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정치권의 큰 입지를 형성시켜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어떤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이 어느 정도의 아주 미약하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6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국힘의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이 통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오르는데 이는 국힘 세력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거론할 그 인물들이 국힘에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국힘 진영 측의 움직임이 국힘 쪽 지지층뿐만이 아니죠. 극우 지지층이 그 시선을 쭉 돌리다가 국힘이 아니라 윤석열을 그 대안으로 해보자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국힘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면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지난 안철수처럼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국힘이 새롭게 창당된 이 윤서방파 당과 합당을 또 하면서 검찰의 힘 이런 식으로 당명을 또 갈아탈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언론의 여론 공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고 이 개그맨들이 점점 설 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를 이러한 지지율 통계를 통해서 알았다는 그러한 분들의 반응도 꽤 보였습니다.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어떻게든 올려 세우려는 이 언론들의 애처로운 몸부림을 정말 보면 볼수록 윤석열과 함께 공멸하게 될 극우 언론들의 미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그냥 총장직 때려치고 정치를 해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땡큐입니다. 오죽하면 윤나땡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윤석열이 나오면 야권의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몰락을 부추겨줄 인물입니다. 사실상 적폐들, 극우들의 몰락을 부추겨줄 인물이죠. 그러니 나와주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정말 내가 이 정도 입질은 되지 하면서 우쭐대면서 대선에 나왔다가 국민들 심판에 의해서 짓밟혀지면서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모습도 사실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전에 공수처와 이 검찰의 감찰에 의해서 범죄 이 혐의점들이 탈탈 털리고 이명박근혜 그 옆방으로 입주하는 게 가장 먼저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윤석열 대권 지지율 1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해당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서 그냥 이번 여론조사를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전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